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내용은 오로성조차 전설로만 알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1037화 오로성의 대사를 보면 올해의 레벨리는 저주받았군. 그 건은 내버려도 우선 급한 건 와노쿤이다. 이 정도의 싸움이 될 줄 누가 상상했겠나. 이 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오로성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로성은 보통 세계정부에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이 언급될 때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건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오로성이 언급한다는 말인데 1037화에서는 레벨리와 와노쿠니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벨리가 언급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을 통해 와노쿠니 다음 스토리는 레벨리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전개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칠무의 제도 폐지, 레벨리의 사망자, 그리고 살인 미수 등이 있습니다. 사망자와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한 바 있지만 새로운 떡밥이 나오거나 회수될 때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로성의 대사로 돌아가서 이 정도의 싸움이 될 줄 누가 상상했겠나. 이 대사가 의미하는 바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싸움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즉 오로성이 예측한 것은 약하게 말하자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강하게 말하자면 똥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오로성의 대사로서 손을 쓴다면 지금이지, 니코로비는 지금쯤 이미 잡혔을 터. 똥촉이 발동된 오로성의 예측은 현재까지 완벽히 빗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사도 마찬가지로 카이도와 빅맘의 싸움이라면 누가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아, 없애야 한다. 이 대사 역시 반대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죽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니코로비는 붙잡히지 않고 전쟁에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오로성의 대사로 암시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도착한 세계정부의 군함들은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섬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오로성은 화들짝 놀라며 충격적인 떡밥을 던지는데, 아니 있을 수 없어. 이미 그 열매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전설이다. 이 영상의 핵심인 이 대사를 천천히 뜯어보면 있을 수 없다며 부정을 하는데, 이 말을 해석하면 거대한 그림이자 섬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으며 그건 현실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력하게 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 대사로서 이미 그 열매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전설이다. 과거 수백 년간 각성한 일 따윈 없었어. 이 대사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백 년간 각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백 년 전 각성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로성조차 전설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도 실제로 본 적은 없으며 이야기로 구전되어 왔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오로성은 불사의 몸이 아니라는 점과 수백 년 전 각성했던 열매이며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사로서 그럼 어째서 세계정부는 일부러 그 악마의 열매에 또 하나의 이름을 내렸겠나. 역사에서 그 열매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잖나. 1037화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형 떡밥으로서 열매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또 하나의 이름을 내렸다고 하며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인 즈니샤를 보여줍니다. 즉 즈니샤는 공백의 백년처럼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이름을 지운 열매와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열매에 대한 정보를 즈니샤에게서 하나씩 찾아보자면, 천년을 살아온 코끼리이며 어떤 죄를 저질러 오로지 걷기만을 허락받았다고 하죠.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에서 도출한 열매의 정보를 즈니샤와 연관지어 가설을 세워보면, 오로성이 있을 수 없다며 부정했던 존재가 즈니샤라고 했을 때 오로성은 그 코끼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책에 실제한 천년 묵은 코끼리, 그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그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었다면 천년 이상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수술수술 열매의 영생을 가져다주는 능력, 불로수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즈니샤는 살아있는 전설로도 불리며 계속 이동하며 비블카드가 없다면 발견할 수 없다는 설정이므로 끊임없이 세계정부의 눈을 피해 걸어다닌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성은 즈니샤가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선만한 거대한 그림자라는 보고를 듣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즈니샤를 떠올리며 불로수술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간 각성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수술수술 열매의 이름이 세계 정부에 의해 진짜 이름을 감추기 위한 이름이라면 한 가지 떡밥이 풀리게 됩니다. 열매의 이름은 초인계, 동물계, 자연계 상관없이 보통 사물의 특징으로서 직관적이고 1차원적으로 짓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수술수술 열매만이 고차원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수술 열매로 불리는 이유 또한 의사가 먹으면 명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열매를 먹고 기적의 수술로 난치병과 괴질을 고쳐가며 전설이 된 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유독 의사에게 초점이 맞춰진 전설들은 한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다른 열매들과 달리 고차원적인 행위를 표현한 이름으로써 열매를 먹은 최초의 의사가 열매를 먹기 전에는 수술수술 열매라고 부를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열매를 먹고 명성을 날린 사람은 의사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먹었을 당시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로성이 감추고 싶은 열매의 이름은 바로 수술수술 열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까지 이해하셨다면 또 하나의 떡밥이 회수되는데 해군의 원수인 센고쿠가 극비로 수술수술 열매를 해적과 거래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오로성의 지시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름을 감춘 열매가 수술수술 열매가 맞다면 언급한 타이밍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빅맘과 키드 로우의 싸움 중 키드와 로우는 서로가 능력이 각성했음을 말했고 키드가 먼저 각성 능력을 사용하며 빅맘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아직 로우의 각성 능력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빅맘 사이드에서 로우가 각성 능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우가 먹은 수술수술 열매의 각성 능력의 떡밥을 풀기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소코란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